여러분, 재테크로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쫄딱 망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영상의 주인공이 찰리 먼거였어요. 이 찰리 먼거는 유명한 워렌 버핏의 절친이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가치 투자의 대가이신 이 찰리 먼거의 성공에 대한 비법을 묻는 그런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찰리 먼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뒤집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이 찰리 먼거가 공군에서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요. 그때 맡은 업무가 기상을 관측하는 업무였대요.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찰리 먼거가 딱 한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종사들을 죽일 수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면 그 답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들이 죽지 않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반대로 찰리 먼거처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쫄딱 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 이 방법들만 피해가면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주변에 이제 투자로 여러 번 실패를 하신 사례들, 그리고 뭐 제가 강의에서 만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니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렇게 투자하니까 크게 망하더라. 이런 사례를 5가지를 뽑아봤어요. 이 5가지 절대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간과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하시는 바로 묻지마 투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시죠? 나도 재테크는 하고 싶고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뭐 친구나 아니면 회사 동료나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3, 4, 5 모인 자리에서 누구는 이거 투자해서 뭐 부자 됐대, 뭐 대박 났대 이러면 뭔데 그거 뭔데, 나도 사야지 막 이렇게 달려드시잖아요. 이런 묻지마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이렇게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이 아니라 요즘 이제 정치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급등주라던가 뭐 실체가 없는 그런 실적에 따라주지 않는 기업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 될 리가 없죠. 이거 사면 오른대 대박 난대라는 얘기가 나한테까지 왔다라는 건 거의 이제 호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묻지마 투자.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귀가 솔깃해서 나도 모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투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첫 번째 묻지마 투자고요. 두 번째 뭐냐, 바로 빚내서 하는 투자죠. 여러분 이런 것도 가끔 유혹 느껴지시죠? 시장이 막 상승할 때는 내가 가진 CD가 작으면 대출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조금 더 사볼까? 이거 하루에도 막 10% 20%씩 오르는데 은행 대출 받아봐야 3% 4%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유혹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빚내서 투자를 하시면 시장이 오를 때야 뭐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시장이 뚝 하락을 하거나 뭐 급락이 온다거나 이러면 견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멘탈이 무너지세요. 게다가 이런 빚은, 투자는 뭐 만기가 없지만 빚은 만기가 있잖아요. 이 빚을 갚아야 될 시간이 째깍째깍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가 만약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렇게 빚내서 하는 투자, 이걸 하면 또 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묻지마 투자, 두 번째 빚내서 하는 비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요즘도 레버리지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기사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온큐가 한참 막 뜨거웠을 때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나와가지고 서학개미들이 엄청 달려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치 젠슨왕이 CES에서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이 한꺼번에 정말 일시에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산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또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니까 테슬라 2배, 3배 레버리지에 그렇게 돈이 몰린다고 해요. 아, 나는 레버리지 하더라도 내 돈으로 하니까 빚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레버리지는 상품 자체가 B2예요. 내가 빚을 내지 않더라도 레버리지가 그 펀드가 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든 청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 하시는 거 저는 좀 반대하고 싶거든요. 그게 2배든 3배든 간에. 이거는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보기 힘들고 그 상품 안을 들여다보면 옵션이나 스왑 뭐 이런 파생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좀 고위험의 상품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에 투자해서 좀 피눈물 흘리시는 사례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또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꼽은 거는 남의 계좌로 돈을 쏘는 투자. 네, 이것도 여러분 주변에서 사례 많이 보시죠. 특히 이제 코인이 한참 또 달아오르거나 이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코인으로 돈 몇 배 불려준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막 돈 보내시고 이런 사례들이 신문에도 종종 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반드시 여러분 계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돈이거든요. 돈에 대한 주도권을 갖자. 이 말이 뭐냐면 내 계좌에서 내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투자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돈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서 타인이 내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 불려준다? 그거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이 사기인 경우가 많고 사기가 아니라 해도 돈에 대한 주도권을 그 사람한테 뺏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도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갖고 계시면 언제나 여러분은 갑이지만 여러분의 돈을 타인에게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을이 되십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남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투자도 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꼭 주식시장에 한 번씩 이렇게 패닉에 빠지잖아요. 이럴 때 털리시는 분들의 사례가 탐욕에 사서 공포에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역사가 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왜 반복해서 꼭 시장이 한참 달아오를 때 진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파시는지 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걸 몇 번만 하면 당연히 제 자산이, 여러분의 자산이 공중에서 뭐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에 샀더라도 공포에 팔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식 투자가 망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만 우리가 좀 피해 가더라도 주식으로 절대 망할 일은 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주식은 사실 좀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몇 가지 원칙을 못 지켜서 늘 위험에 빠지고 늘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투자했다 망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테크로 쫄딱 망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글로도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이것만 안 하면 재테크로 망할 일은 없어.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 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럼 그걸 피해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망하지 않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시간의 힘으로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또 한 가지 얘기를 찰리 먼거가 해줬는데요. 찰리 먼거가 어린 시절에 수영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얼마든지 멀리까지 나가서 수영을 해도 괜찮지만 항상 해변과 가까이 있어라. 찰리 먼거가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고 좀 어렵잖아요. 얼마든지 멀리 나가도 되는데 항상 해변과 가까이 있어라. 근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느낌적인 느낌은 오시죠? 이걸 우리가 주식 투자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해도 좋지만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우리의 현금이 바로 해변인 거죠. 그리고 구명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인생을 걸면 안 돼요. 뭐 내가 대서양을 횡단해야지 라고 하시고 전 재산을 다 주식시장에 부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 마진을 꼭 단단히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지금 같은 패닉 상황에서도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시간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멘탈이 받쳐주면 얼마든지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막 굉장히 언론에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관세가 이렇게 가지고 올 정확한 여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미 주식시장은 많이 그런 두려움을 가격에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버티시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시장은 실제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헤엄을 쳐도 좋지만 반드시 해변 근처에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찰리 몽거의 영상을 통해서 저도 투자의 지혜, 삶의 지혜를 좀 배워봤고 여러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시기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투자하면 더 잘 버틸 수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 오시면 재테크 초보자들, 주식 초보자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거기에서 힘든 이야기 마음 편하게 좀 털어놓으실 수 있고 위로도 받으실 수 있고 용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린스 라이프 오시는 길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제린스 라이프는 종잣돈 모으기도 하고 생활비 절약도 하고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도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기초를 가지고 함께 또 모여서 투자하는 투자 클럽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를 뭔가 공격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레버리지 막 하면서 이런 투자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가 천천히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좀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갑자기 급반등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린스 라이프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함께 새벽에 모여가지고 독서를 하려고 해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재테크 정말 기본 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책을 같이 모여서 읽고 그 책 속의 구절을 서로 좀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 나는 새벽에 책 읽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저희랑 같이 이 4월 달부터 한 5월 중순까지의 시간을 독서로 여러분들 내공을 쌓으시면서 이 힘든 시장을 같이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와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산불도 워낙에 좀 심각했었고 미얀마 지진도 나고 그래서 영상을 한 주 쉬었어요. 산불은 제가 이제 아주 소액이나마 기부를 좀 했는데 미얀마도 조만간에 좀 작게나마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 또 이런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건들도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또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선고가 났어요. 이런 이제 큰 굵직한 또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미 또 이제 결론이 나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이제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얼른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여러분 투자하는 게 좀 재미가 없으시죠? 하지만 남들이 이렇게 재미없고 힘들어 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용기를 내야 되고요. 우리는 좀 더 재미있게 재테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게 원래 하던 대로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신 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일상이 재테크가 되시길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저는 뿌띠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